결혼 27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는데 그날 아침 남편은 출근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블랙박스에는 할아버지, 고로케 또 사러 가요? 그럼 우리 공주가 딸기맛 고로케 먹고 싶다면서? 아저씨, 비행기 시간 맞춰야 해요. 저 몰래 다른 여자, 다른 아이와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복잡한 사정이 있어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27년이 거짓말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 하지만 25년 전 그날 숨겨진 진실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27년.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습니다. 그 사람의 출근한다는 말을, 늦을 거야 라는 말을, 바이어 만나러 간다는 말을 의심 없이 믿어왔죠. 57살. 저희 또래 부부들이 다 그렇듯 우린 조용하고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기태 씨는 성실한 남편이었고 전 그저 그런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만은 달랐어요. 지방 바이어 일정이 갑자기 잡혔어. 인천공항에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오늘은 좀 일찍 나가야겠어. 기태 씨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말끔한 남색 정장에 어젯밤 다려놓은 와이셔츠, 시계까지 새로 찬 모습이 참 근사해 보였죠. 갔다 올게.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저는 그저 평범한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쯤이었을까요? 같은 아파트 3층에 사는 박 여사님이 급하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정아 씨, 잠깐만 급한 얘기가 있어요. 문을 열자마자 박 여사님의 얼굴이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 말하기 곤란한 그런 표정이었죠.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라도. 정아 씨, 나 정말 조심스럽게 묻는 건데. 기태 씨, 혹시 요즘 어디 다른 데 드나들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요? 왜 그런 말씀을? 오늘 내가 인천공항 제1터미널 가는 길이었거든요. 셔틀버스 정류장 앞에서 기태 씨를 봤어요. 박 여사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근데 기태 씨가 혼자가 아니었어요. 젊은 여자하고 그리고 꼬마애까지 같이 있더라고요. 그럴 리가요. 출근했는데요. 나도 처음엔 사람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근데 확실합니다. 기태 씨 맞아요. 그 검은색 승합차까지 확실히 기태 씨 차 맞고 박 여사님은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혹시나 해서 한 장 찍어놨어요. 정말 실례지만 나도 확신이 안 서서 화면 속에는 선명했습니다. 기태 씨의 차 앞에서 젊은 여자가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뒤에 차 문에 기대선 기태 씨, 웃고 있었어요. 참 따뜻한 얼굴로요. 제가 27년간 봐온 그 미소. 하지만 그날 그 미소는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 20대 중반쯤 돼 보이고 아이는 4, 5살, 기태 씨가 아이를 안아주고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마치 가족 같더라고요. 가족.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캐리어 끌고 공항 안으로 들어가는데 기태 씨는 마지막까지 손 흔들어주고 정아 씨 정말 미안해요. 이런 말에서 박 여사님이 가신 후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27년을 함께 살면서 기태 씨가 다른 여자와 그런 표정을 짓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오전 출근한다던 그 사람은 다른 가족과 함께 공항에 있었다는 거죠. 저녁 8시, 기태 씨는 평소처럼 돌아왔습니다. 늦었지? 바이어 미팅이 길어져서 셔츠에 구김 하나 없었고
시계 자국도 그대로였어요. 평소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녁 먹었어요? 아니, 배고파. 뭐 해놨어? 그렇게 자연스럽게 저녁 식탁에 앉는 기태 씨를 보며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오늘 오전에 다른 여자, 다른 아이와 함께 있었던 게 맞나? 그날 밤 기태 씨가 씻고 잠든 틈을 타서 저는 조용히 차고로 내려갔어요. 그 검은 승합차, 기태 씨가 10년째 타고 다니는 차 안에는 고급형 블랙박스가 달려 있었습니다. 앞뒤는 물론 차 안까지 찍히는 3채널짜리였죠. 떨리는 손으로 메모리 카드를 꺼냈습니다. 노트북에 카드를 꽂고 오늘 날짜를 찾았어요.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2023년 10월 11일 오전 7시 42분. 화면 속에는 박 여사님이 말한 그대로의 장면이 펼쳐졌어요. 기태 씨가 아이를 안고 미소 짓고 있고 젊은 여성은 기태 씨 어깨에 머리를 살짝 기댄 채 매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 그리고 기태 씨가 그 아이를 번쩍 안아 올리며 웃는 모습. 할아버지, 그렇게 또 사러 가요?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그럼 우리 공주가 딸기맛 고로케 먹고 싶다면서? 기태 씨의 대답. 27년간 들어온 그 목소리가 다른 아이에게 이렇게 다정하게 건네지고 있었어요. 여자는 조용히 그러나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비행기 시간 맞춰야 해요. 기태 씨가 대답했어요. 알았어. 그럼 빨리 들어가자. 아저씨. 그 젊은 여자가 기태 씨를 아저씨라고 불렀어요.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친밀하게.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기태 씨는 그 여자의 어깨를 살짝 두드려주고 아이를 한 번 더 껴안고 마치 오랫동안 이런 관계를 유지해온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화면 속 시계는 계속 흘러갔고 기태 씨는 그들이 공항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어줬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은 기태 씨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뭔가 아쉬운 듯 공항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제가 아는 기태 씨가 아니었어요. 노트북 화면을 끄고 저는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27년을 믿어온 사람이 어쩌면 처음부터 다른 가족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 아이가 기태 씨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보니 아마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아이가 혼란스러워하지 않게 그렇게 부르라고 한 것 같았어요. 진짜 아빠인데도 말입니다. 그 여자가 아저씨라고 부르는 걸 보니 오랜 불륜관계인 것 같았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친밀했거든요. 아이는 4살. 계산해보니 기태 씨와 그 여자가 만난 게 최소 5년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저는 뭐죠? 27년간 속아 살아온 바보였던 건가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건 블랙박스 속 기태 씨의 그 따뜻한 미소였어요. 그 미소를 저는 언제까지 나만을 위한 거라고 믿고 있었던 걸까요? 그 이후 사흘 동안 저는 기태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봤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은 없었어요. 아침엔 정시에 출근하고 저녁엔 8시 반쯤 돌아오고 주말엔 신문을 보며 커피를 마시는 모습까지 똑같았죠. 하지만 제 눈엔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할 때마다 살짝 몸을 돌리는 모습, 화장실에서 나올 때 들고 있던 핸드폰, 그리고 무엇보다 가끔씩 보이는 그 묘한 미소, 또 그 여자한테서 연락 온 거 아닐까? 의심은 확신이 되어 갔어요. 넷째 날 아침, 기태 씨가 평소보다 30분 일찍 나가는 걸 봤습니다. 오늘 병원 가야 해. 건강검진 예약이 있어서. 건강검진이라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기태 씨가 나가고 곧바로 따라 나섰습니다. 서울 시내 대형 병원 앞. 기태 씨 차가 주차하는 걸 확인하고 저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오전 10시쯤이었을까요? 익숙한 모습이 병원 입구로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 젊은 여자, 그리고 4~5살짜리 아이. 여자는 단정한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아이는 작은 손에 인형 하나를 꼭 쥐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기태 씨가 나타났습니다. 세 사람은 자연스럽게 만나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마치 수십 번도 더 해본 일인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소아과 대기실. 저는 잡지를 펼쳐들고 그들을 지켜봤어요. 기태 씨는 아이 옆에 앉아 그림책을 읽어주고 있었고, 젊은 여자는 접수 창구에서 뭔가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공룡 이름이 뭐예요? 이건 트리케라톱스야. 뿔이 3개 달린 공룡이지. 우와, 할아버지는 공룡 이름도 다 아네요. 아이의 환한 웃음소리가 대기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런 모습,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27년을 함께 살면서 기태 씨가 그렇게 자상하게 아이를 돌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저희에겐 아이가 없었으니까요. 김유진 어린이,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부름에 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유진. 그 아이 이름이 유진이구나. 진료실 문이 닫히고 저는 그 자리에 앉아 기다렸어요. 손이 떨려서 잡지를 제대로 넘길 수도 없었습니다. 15분쯤 지나서 문이 열렸어요. 다음 주에 또 오세요. 약은 꼬박꼬박 챙겨주시고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젊은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그 여자가 기태 씨에게 인사하며 말했어요. 목소리에 진심 어린 고마움이 묻어났습니다. 기태 씨는 아이를 안아올리며 말했어요. 뭘? 당연한 거지. 유진이 아프면 안 되니까. 그들이 병원을 나가는 걸 뒤따라가다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병원 앞 약국에서 기태 씨가 처방전을 들고 약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값까지 기태 씨가 계산했습니다. 약값까지. 집에 돌아와서 저는 기태 씨 서재를 뒤졌어요. 뭔가 더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책상 서랍 맨 아래 작은 열쇠로 잠겨진 서랍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태 씨 키홀더에 달린 작은 열쇠로 그 서랍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통장 3개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통장, 기태 씨 명의로 된 적금 통장이었는데 매달 200만 원씩 넣고 있었어요. 2년째였습니다. 두 번째 통장, 김하늘 명의였어요. 매달 정기적으로 150만 원씩 입금되는 내역이 있었고 출금 내역을 보니 유진이 병원비, 어린이집비, 생활비 같은 메모들이 빼곡했습니다. 김하늘. 그 여자 이름이 하늘이구나. 세 번째 통장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유진이 교육비 전용이라고 메모가 붙어 있었고 벌써 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 밑에는 영수증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부산 공공호텔 디럭스 트윈룸 2박 3일, 제주도 공공리조트 패밀리룸 3박 4일, 롯데월드 자유이용권 3매. 모든 영수증 날짜를 확인해 보니 기태 씨가 출장 간다고 했던 날들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더 놀라운 건 영수증 뒷면에 기태 씨의 손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다는 거였습니다. 하늘이 바다 구경. 파도 무서워하다가 나중엔 좋아함. 유진이 롤러코스터 타고 싶다고 졸음. 키가 안 돼서 못 탔지만 행복해함. 가족사진 찍었음. 하늘이가 많이 웃었음. 가족사진. 그 말에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서랍 맨 밑에서 작은 앨범을 발견했어요. 펼쳐보니 정말 가족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기태 씨가 유진이를 어깨에 태우고 하늘이가 옆에서 웃고 있는 모습,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세 명이 솜사탕을 들고 활짝 웃고 있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사진, 기태 씨가 유진이에게 생일 케이크를 건네주는 모습이었어요. 케이크 위에 유진이 4살 생일 축하해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기태 씨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유진이 4번째 생일. 아빠라고 부르고 싶어 하는데 할아버지라고 부르라 했더니 서운해함. 미안하다. 그 순간 저는 앨범을 떨어뜨렸습니다. 아빠라고 부르고 싶어 한다고요? 할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다고요? 그럼 정말로 기태 씨가 그 아이의 친아버지라는 거잖아요. 27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5년 전부터 다른 여자와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가족 사진도 찍고 여행도 다니고 생일도 챙겨주고. 그럼 저는 뭐였죠? 그 사람에게 저는 정말 뭐였던 걸까요? 그날 저녁 기태 씨가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저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어요. 언제부터였을까? 언제부터 나를 속이기 시작한 걸까? 기태 씨는 평소처럼 뉴스를 보며 저녁을 먹었지만 제 눈엔 그 모든 게 연기로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잠들 수 없었어요. 머릿속엔 온통 그 사진들 뿐이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세 사람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죠. 27년간 믿어온 사람이 이렇게 철저하게 저를 속이고 있었다니. 다음 날부터는 저도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척,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아내인 척. 하지만 마음속으론 결심했어요. 더 많은 걸 알아내겠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그 모든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입니다. 그 이후 일주일 동안 저는 기태 씨의 모든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회사 회식이라며 늦게 들어오는 것, 토요일마다 골프 약속이라며 나가는 것. 이제는 모든 게 의심스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태 씨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서 불빛이 번쩍하며 화면이 켜졌어요. 발신자 하늘. 아저씨, 유진이가 열이 나요. 병원 가야 할까요? 새벽 2시에 온 메시지였습니다. 기태 씨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지금 바로 응급실 가. 상황 알려줘. 그리고 한참을 뒤척이며 30분마다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4시까지 그런 식으로 연락을 주고받더니 그제야 잠이 들었어요. 다른 여자의 아이를 걱정하며 밤새 잠 못 이루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태 씨는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잘 못 잤어요? 응. 그냥 좀 뒤척였네. 거짓말이었죠. 저는 다 봤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기태 씨가 나간 틈을 타 서재를 더 자세히 뒤졌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서류 봉투를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놀라운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 의료보험 가입 서류, 수익자 김유진, 보호자 김기태, 교육보험 가입 서류, 만기 시 3천만 원, 수익자 김유진, 그리고 부동산 계약서, 부산 동래구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김하늘,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80만 원, 보증인 김기태, 아파트까지. 제 손이 떨렸습니다. 기태 씨가 그 여자와 아이를 위해 집까지 얻어준 거였어요. 봉투 맨 밑에서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유진이 성장일기라고 표지에 적혀 있었어요. 펼쳐보니 기태 씨의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생후 3개월 마이너스 첫 웃음. 나를 보고 웃었다. 하늘이도 기뻐했다. 돌잔치 마이너스 작은 한정식 집에서 셋이 조용히. 유진이가 연필을 잡았다. 공부 잘할 것 같다. 3세 마이너스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다. 하지만 앞으로는 할아버지라고 부르기로 약속했다. 4세 생일 마이너스 롯데월드에 갔다. 유진이가 회전 목마를 좋아한다. 하늘이와 함께 있으니 정말 가족 같다.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27년을 함께 살면서 기태 씨가 이런 기록을 남긴 적이 있었나요? 저와의 추억을 이렇게 소중하게 적어둔 적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유진이가 자꾸 왜 할아버지랑 같이 안 살아요? 라고 묻는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 정화에게는 말할 수 없고 하늘이도 미안해한다. 이게 맞는 걸까? 그 글을 읽는 순간 저는 수첩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기태 씨도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고민의 중심에는 저는 없었습니다. 오직 하늘이와 유진이 뿐이었어요. 그날 저녁 기태 씨가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저녁을 차렸습니다. 오늘 회사는 어땠어요? 그냥 평범했어. 요즘 좀 피곤해 보이세요. 나이가 나이인가 봐. 그렇게 말하는 기태 씨의 표정에는 뭔가 무거운 것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아마도 이중 생활의 부담감이겠죠. 식사 중에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기태 씨, 응? 혹시 후회하는 일 있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기태 씨가 젓가락을 멈췄어요.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그냥 요즘 표정이 좀 어두워서요. 기태 씨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후회.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어떤 후회요? 정화야. 기태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아이를 못 지켜서 그 말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5년 전 일이었어요. 결혼 2년 차에 어렵게 임신했지만 8개월 만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이는 사산이었고 저는 다시는 임신할 수 없는 몸이 되었어요. 그때 기태 씨는 저를 꼭 안아주며 말했었죠. 괜찮다. 우리 둘이면 충분해. 그 말을 믿고 25년을 살아왔는데 그 사람은 이미 다른 여자와 아이를 만들어 놓고 있었던 거예요. 기태 씨는 정말 아이가 없어도 괜찮았어요? 무슨 소리야? 당연히 괜찮았지.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첩에 적힌 그 모든 기록들이 기태 씨가 얼마나 아이를 원했는지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아이를 포기한 게 아니었어요. 다른 여자와 만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이라도 아이가 생긴다면? 지금 우리 나이에? 만약에 말이에요. 기태 씨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좋겠지.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 불가능하다고요? 네, 저한테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25살 하늘이에게는 가능했으니까 이미 유진이를 낳아준 거잖아요. 그날 밤 저는 또 잠들 수 없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제 몸을 바라봤어요. 57살의 늙은 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완전한 몸. 기태 씨에게 저는 그저 함께 늙어가는 룸메이트 같은 존재였을 거예요. 하지만 하늘이는 달랐죠. 젊고 아름답고 아이까지 낳아줄 수 있는 완전한 여자였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기태 씨 차에서 또 다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조수석 서랍에 들어있던 영수증들이었어요. 부산 003 부인과 정기검진비, 부산 공공소학과 예방접종비, 부산 공공약국 처방전 조제비,
모두 최근 한 달 안에 영수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수증에는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하늘이 몸조리 잘하기. 유진이 감기 완전히 나을 때까지 병원비 계속 지원. 몸조리? 혹시 하늘이가 또 임신한 건 아닐까요? 그 생각이 들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기태 씨가 하늘이와 두 번째 아이까지 계획하고 있다면 저는 정말로 완전히 버려진 거였어요. 그날 오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혼 상담을 받으러요. 27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의 외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시나요? 변호사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5년간의 모든 증거가 있어요. 통장, 영수증, 사진, 수첩. 모든 걸 다 복사해뒀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 모두 가능해요. 변호사는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27년간 속고 살았지만 이제는 끝이라고. 모든 걸 정리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궁금했어요. 기태 씨가 제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을까? 아니면 끝까지 거짓말로 버틸까? 어쨌든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테니까요. 변호사 상담을 받고 집에 돌아온 그날부터 기태 씨와 저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같았지만 뭔가 다른 공기였어요. 기태 씨는 저를 유심히 바라보곤 했고 저는 그런 시선을 피하려 애썼습니다. 정화야, 요즘 어디 다니는 일 있어? 어느 날 저녁 기태 씨가 불쑥 물었어요. 왜요? 갑자기. 그냥 표정이 좀 어두워서. 어두울 수밖에요. 27년 결혼 생활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밝을 수 있겠어요? 별일 없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요. 그렇게 대답하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당신이야말로 왜 그렇게 신경 쓰는 거죠? 혹시 눈치챌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며칠 후 기태 씨가 또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어디요? 부산. 거래처 점검하러 가야 해. 부산. 하늘이와 유진이가 사는 곳이죠. 며칠 가세요? 2박 3일. 금요일에 가서 일요일에 올 거야.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2박 3일이면 충분히 그들과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겠죠. 혼자 가세요? 당연히 혼자지. 출장인데. 또 거짓말이었어요. 분명 가서는 하늘이 유진이와 함께 있을 거예요. 금요일 오전 기태 씨는 여행 가방을 챙겨 나갔습니다. 다녀올게. 연락 자주 할게.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기태 씨가 나간 지 2시간 후 저도 가방을 챙겼어요. 부산행 KTX 표를 서둘러 예약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보고 싶었습니다. 기태 씨가 그곳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정말로 가족놀이를 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부산역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쯤이었어요. 통장 거래 내역에서 본 하늘이의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해운대 근처의 깔끔한 신축 아파트 단지였어요. 단지 앞 카페에서 자리를 잡고 기다렸습니다. 오후 4시쯤 택시 한 대가 아파트 앞에 멈췄어요. 기태 씨가 여행 가방을 들고 내렸습니다. 부산역에서 택시를 타고 온 것 같았어요. 30분쯤 후 기태 씨가 하늘이, 유진이와 함께 나타났어요. 세 사람 모두 편안한 차림이었습니다. 마치 주말을 함께 보내려는 가족 같았죠. 할아버지, 오늘 바다 갈 거죠? 유진이가 기태 씨 손을 잡으며 신나게 말했어요. 그럼, 약속했잖아. 바다에서 모래성도 만들고. 기태 씨의 목소리가 참 다정했습니다. 집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그런 톤이었어요.
하늘이가 기태 씨 팔에 살짝 기댔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서울에서 오느라. 뭘? 당연한 거지. 그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제 눈에는 칼처럼 날카로웠어요. 세 사람이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향하자 저도 택시를 잡아 따라갔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늦은 오후였지만 아직 사람들이 많았어요. 기태 씨는 유진이와 모래성을 쌓고 있었고 하늘이는 옆에서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이리 와. 할아버지랑 사진 찍자. 네. 유진이가 기태 씨 품에 안겼고 하늘이가 셀프 카메라로 세 명이 함께 찍었어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행복한 가족 사진. 그 장면을 보며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27년간 저와는 단 한 번도 이런 여행을 온 적이 없었거든요. 바다 구경도 가족 사진도 그런 달콤한 시간도 없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세 사람은 해변가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회를 시키더군요.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기태 씨가 유진이에게 회를 먹여주고 하늘이가 고맙다는 듯 미소 짓는 모습. 완전한 가족이었어요. 식사 후 세 사람은 하늘이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아파트 근처 모텔에 방을 잡고 밤새 기다렸어요. 다음 날 아침 기태 씨가 아파트에서 나오는 걸 봤습니다. 편의점에서 우유와 빵을 사가지고 다시 들어가더군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러 간 거였어요. 오전 10시쯤 세 사람이 함께 나와서 버스를 탔습니다. 이번에는 어디로 가나 싶어 따라갔더니 대형마트였어요. 기태 씨가 카트를 밀고 하늘이가 장을 보고 유진이가 옆에서 뛰어다니는 모습. 정말 신혼부부 같았습니다. 마트에서 나올 때 기태 씨 손에는 큰 쇼핑백이 여러 개 들려 있었어요. 생활용품부터 유진이 장난감까지 가정에 필요한 모든 걸 사준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지하철을 타고 놀이공원에 갔어요. 기태 씨가 유진이를 어깨에 태우고 돌아다니는 모습, 하늘이와 손잡고 걷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저건 내 남편이야. 27년을 함께 산 내 남편이라고.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다른 여자, 다른 아이와 완벽한 가족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놀이공원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촛불이 켜진 테이블에서 세 사람이 건배하는 모습까지 봤어요. 유진이 5번째 생일까지 6개월 남았네. 뭘 해주고 싶어? 기태 씨가 물었습니다. 디즈니랜드 가고 싶어요. 디즈니랜드? 일본? 네. 엘사 보고 싶어요. 하늘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저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 유진이 소원이니까. 기태 씨는 정말 기꺼이 일본 여행까지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모텔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27년 동안 저에게는 해준 적 없는 모든 걸 5년 만에 그들에게 다 해주고 있었어요. 다음 날 일요일 기태 씨는 오전에 서울로 돌아간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오후까지 머물렀어요. 마지막까지 하늘이 유진이와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거겠죠. 부산역에서 기태 씨를 본 건 오후 5시였습니다. 저는 한 칸 뒤 좌석에서 그를 지켜봤어요. 기태 씨는 내내 핸드폰으로 하늘이와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이별이 아쉬운 듯 계속 연락하고 있었어요. 서울에 도착해서 저는 기태 씨보다 먼저 집에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을 또 보고 왔는지. 1시간 후 기태 씨가 돌아왔어요. 다녀왔어요. 피곤하죠? 응. 좀 힘들었어. 거짓말이었어요. 기태 씨 얼굴에는 피곤함이 아니라 만족감이 있었거든요. 출장은 잘 됐어요? 응. 별 문제 없이 끝났어.
그날 밤 기태 씨가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하늘이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유진이도 너무 좋아했어요. 나도 좋았어. 다음엔 더 오래 있을게.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저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완전히 속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7년 아내는 그저 방해가 되지 않으면 되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이 모든 거짓말과 배신을 끝내겠다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말입니다. 부산에서 돌아온 후 사흘 동안 저는 기태 씨와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잘 잤어요? 하는 인사말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기태 씨도 뭔가 눈치챈 듯 저를 조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정화야, 무슨 일 있어? 수요일 저녁 기태 씨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별일 없어요. 그런데 왜 며칠째 말이 없어? 내가 뭔가 잘못했나? 잘못했냐고요? 27년을 속이고 살면서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하다니. 정말 모르세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뭘 모른다는 거야? 부산 출장 잘 다녀오셨죠? 응. 그런데 갑자기 왜? 거래처 점검 잘 하셨어요? 기태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뭔가 이상함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당연히 잘했지.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해운대 해수욕장도 거래처였나요? 그 순간 기태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뭔 소리야? 놀이공원도 거래처고 해변가 회집도 거래처 미팅이었나요? 기태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반복했어요. 정화야, 그게. 저도 부산에 있었어요.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기태 씨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택시에서 내리는 것부터 바다에서 모래성 싸는 것까지 가족 사진 찍는 것까지 전부요. 정화야, 그건 뭐라고 변명하실 거예요? 어떻게 둘러댈 거예요? 저는 일어서서 기태 씨를 내려다봤습니다. 일단 앉자. 얘기하자. 무슨 얘기요? 5년간 저 몰래 다른 여자, 다른 아이랑 가족놀이 한 얘기요? 기태 씨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그게 끝이에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27년을 같이 살면서 5년간 나 몰래 그런 짓을 하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정화야, 큰 소리 내지 마. 이웃들이 들으면 어때요? 창피한 건 당신이잖아요. 기태 씨가 다급하게 일어나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어요. 손대지 마세요. 이제 역겨워요. 정화야, 그 여자가 뭐예요? 얼마나 예쁘길래 27년 아내를 버리고 그 여자를 택한 거예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하늘이가 뭐고 유진이는 누구예요? 기태 씨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복잡한 사정이 있어. 복잡한 사정이요? 불륜이 복잡한 사정이에요? 불륜이 아니야. 기태 씨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그럼 뭐예요? 5년간 다른 여자랑 아이 키우고 여행 다니고 집까지 얻어주고 그게 불륜이 아니면 뭐예요? 그건 기태 씨는 또 말을 잇지 못했어요. 대답하세요. 하늘이가 뭐고 유진이가 누구냐고요. 그건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 어려우면 쉽게 말해요. 그 애가 당신 아이 맞죠? 기태 씨는 고개를 돌렸어요. 대답을 피하려는 게 분명했습니다. 답하세요. 정화야. 제발 이해해줘. 이해요?
뭘 이해해요? 27년 아내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아이 키운 걸 이해하라고요? 사정이 있다고 했잖아. 무슨 사정이요? 말해보세요. 기태 씨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하늘이는 처음엔 그냥 도와주는 관계였어. 어려운 상황에 있길래 도와준 거였고, 그래서 아이까지 생겼어요? 그건 복잡해. 복잡하다고요? 아이가 복잡하게 생겨요? 정화야, 제발 뭐요? 이해해달라고요? 5년간 바람 피운 걸 이해해달라고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갑자기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당신만 믿고 살았어요. 정화야, 25년 전 아이를 잃고 다시는 임신할 수 없게 됐을 때 당신이 괜찮다고 했잖아요. 우리 둘이면 충분하다고 했잖아요. 제 목소리가 흐느껴졌어요. 그런데 당신은 다른 여자와 아이를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야. 그때는 달랐어. 하늘이와 이렇게 된 건 5년 전부터야. 5년 전이든 언제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당신이 나를 배신했다는 거예요. 기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아이, 유진이 말이에요. 정말 당신하고 관련 있는 거죠? 그건 대답 못 하시는군요. 그럼 제가 직접 확인하러 가야겠네요. 정화야, 그러지 마. 기태 씨가 급하게 말렸어요. 왜요? 뭐가 그렇게 급해요? 들킬 게 있어서요?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복잡해져서. 이미 복잡해요. 더 복잡해질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이혼해요. 뭐? 이혼하자고요. 이제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요. 정화야, 진정해. 우리 얘기 좀 더 해보자. 더 얘기할 게 뭐 있어요? 당신은 진실 말할 생각도 없잖아요. 그건 뭐요?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요? 27년 아내한테도 말 못할 사정이요? 기태 씨는 또 침묵했어요. 역시 못하시는군요. 그럼 저라도 떠나야죠. 정화야, 제발. 27년 고생했어요. 이제 그만할게요. 저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기태 씨가 문을 두드리며 뭔가 말했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정화야, 문 열어. 제대로 얘기하자. 나중에 변호사 통해서 얘기해요. 변호사? 정화야, 설마. 이혼 서류 준비하겠어요. 문 밖이 조용해졌어요. 아마 기태 씨도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이혼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상담받고 싶어요. 이혼 소송 준비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준비해올 서류들을 알려줬어요. 저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고 답했습니다. 5년간의 모든 증거를, 통장, 영수증, 사진, 메시지, 전부 다요. 다음 날 아침 기태 씨는 출근하지 않고 집에 있었어요. 정화야, 어젯밤에 생각해봤는데 생각할 거 없어요. 이미 변호사 약속 잡았어요. 기태 씨의 얼굴이 다시 하얗게 질렸어요. 정화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요? 5년이 기회 아니었어요? 5년간 진실 말할 기회가 얼마나 많았는데 왜 이제 와서 기회 달라고 해요? 내가 잘못했어. 인정할게. 뭘 잘못했다고 인정하세요?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그건 역시 못하시는군요. 끝까지 숨기시겠다는 거네요. 저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정화야. 기태 씨가 뒤에서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7년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실도 말하지 않고 끝까지 변명만 하는 그런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5년간 저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아이를 키운 사람과는 말이에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후 저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기태 씨는 회사에 가 있었어요. 아마 어제 충격을 받아서 늦게 출근했을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기태 씨 서재를 다시 한번 완전히 뒤져보기로 했어요. 책장 뒤편, 평소에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모두 뒤졌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어요. 책장 맨 위 먼지가 쌓인 상자 하나를 찾았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제 심장이 멎을 뻔했어요. 두꺼운 파일 하나가 들어 있었거든요. 하늘이 기록이라고 표지에 적혀 있었어요. 파일을 열어보니 놀라운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기태 씨의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1998년 마이너스 하늘이를 처음 만났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아 도와주기로 했다. 1999년 마이너스 하늘이가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다. 성적도 좋은 편이다. 2000년 마이너스 하늘이 첫 생일. 작은 케이크라도 사주고 싶었다. 25년 전부터 기태 씨가 하늘이를 알고 있었다고요? 손이 떨리면서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2005년 마이너스 하늘이가 중학생이 되었다. 똑똑하고 예쁘게 자라고 있다. 2010년 마이너스 하늘이 고등학교 졸업. 대학 입학금을 지원해줬다. 2015년 마이너스 하늘이가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다. 자랑스럽다. 25년간의 기록이었어요. 마치 아버지가 딸의 성장을 기록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럴 리가 없죠. 기태 씨와 하늘이는 30살 넘게 차이 나는 연인 관계니까요. 2020년 마이너스 하늘이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다. 이제 성인이 된 지 오래됐으니까. 2021년 마이너스 유진이가 태어났다. 하늘이가 엄마가 되었다. 뭔가 벅차다. 기태 씨가 25년간 하늘이를 지켜봐 왔던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그리고 유진이를 낳을 때까지. 파일 뒤쪽에는 영수증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학용품비, 학원비, 교복비, 대학 등록금. 25년간 하늘이에게 들어간 모든 비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금액을 계산해 보니 수억 원이었어요. 25년간 수억 원을. 정말 장기간에 걸친 관계였던 거예요.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거의 가족 수준이. 파일 맨 뒤에는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기태 씨가 하늘이에게 쓴 편지였어요. 소중한 하늘이에게.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구나. 어린 하늘이가 이제 엄마가 되다니 시간이 정말 빠르다. 유진이를 보고 있으면 어린 하늘이가 생각나. 똑같이 예쁘고 똑같이 사랑스럽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뒤에서 지켜보는 것뿐이지만 너희가 행복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정화에게는 아직 말할 수 없어. 언젠가는 모든 걸 말할 날이 올 거야. 그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줘. 항상 사랑한다. 아저씨가. 편지를 읽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25년간의 관계라고요? 그럼 제가 기태 씨와 결혼한 27년 중에서 25년을 다른 여자와 함께 해온 거잖아요? 결혼 2년 차부터 이미 하늘이와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사랑한다고 쓰여 있었어요. 25년간 한 번도 저에게 그런 말 해준 적 없는 사람이 다른 여자에게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상자 밑에는 하늘이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최근까지의 사진들이었어요.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중학교 졸업식 사진, 고등학교 수학여행 사진. 마치 아버지가 딸의 성장 과정을 기록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럴 리 없죠. 이건 25년간 지속된 부적절한 관계의 기록이에요.
사진들 사이에 끼워진 쪽지들을 발견했어요. 하늘이 첫 월경 마이너스 챙겨주고 싶었지만 할 수 없어서 미안하다. 하늘이 대학 합격 마이너스 정말 자랑스럽다. 하늘이 첫 취업 마이너스 이제 정말 어른이 되었구나. 너무 자세한 기록이었어요. 25년간 하늘이의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챙기고 사랑해온 거였어요. 그럼 저는 뭐였을까요? 27년 안에는 정말 뭐였던 걸까요? 오후 6시쯤 기태 씨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정화야, 나왔어.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어요. 서재에 있어요. 제가 대답하자 기태 씨가 서재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 앞에 펼쳐진 파일과 사진들을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걸 어디서? 당신 서재에서요. 25년간의 기록 전부 다 봤어요. 기태 씨는 그 자리에 서서 말을 잃었어요. 25년이라고 했죠? 25년간 하늘이를 사랑해왔다고요? 정화야, 우리 결혼한 지 27년인데 그중 25년을 다른 여자와 함께 했다는 거네요? 저는 편지를 기태 씨에게 내밀었어요. 이게 당신 진심이에요? 기태 씨는 편지를 받지 않았어요. 어린 하늘이부터 사랑했다고 했네요. 그럼 저는 뭐예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25년간 다른 여자 키우고 성장 과정 다 기록하고 그게 뭐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억 원을 썼더라고요. 25년간 수억 원을요. 정화야, 그 돈은 우리 돈이잖아요. 우리가 같이 모은 돈을 다른 여자한테 25년간 쓴 거잖아요. 기태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당신에게 저는 정말 뭐였어요? 제 목소리가 조용해졌습니다. 27년 동안 저는 당신에게 정말 뭐였어요? 정화야, 하늘이를 사랑한 적 있어요? 진짜 사랑했어요? 기태 씨는 고개를 돌렸어요. 대답 안 하시는 걸 보니 정말 사랑했구나.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허탈한 웃음이었지만요. 저는 바보였어요. 27년 동안 혼자 사랑했던 바보였어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25년간 다른 여자 사랑하면서 저랑은 뭐 했어요? 기태 씨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어요. 역시 대답 못 하시는군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정화야, 27년이 거짓말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었어요. 아니야. 그렇게 말하지 마. 그럼 뭐라고 말해요? 결혼 2년 차부터 다른 여자 사랑한 게 진실이에요? 기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하늘이한테 가세요. 뭐? 25년이나 사랑한 사람한테 가요. 그게 맞잖아요. 정화야, 그건 아니야. 왜 아니에요? 25년간 사랑한 사람과 함께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는 기태 씨를 바라봤어요. 저는 이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정화야, 27년 동안 혼자 사랑하느라 너무 지쳤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25년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저는 침실로 향했어요. 짐 싸세요. 내일까지 이 집에서 나가요. 정화야, 25년 사랑한 사람한테 가서 행복하게 사세요. 침실 문을 닫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25년. 결혼 2년 차부터 25년간 다른 여자를 사랑해온 남편. 그럼 저와의 결혼 생활은 정말 뭐였던 걸까요? 그날 밤 기태 씨는 정말로 짐을 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태 씨가 집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정화야, 언젠가는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설명할 거 없어요. 25년이면 충분해요. 아니야. 내가 정말 말하고 싶었던 건 나가세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25년간 다른 여자를 사랑한 남편과 더 이상 함께 살 수는 없다고. 이제 정말로 혼자구나. 27년 만에 정말로 혼자가 되었구나. 기태 씨가 집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새 집을 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57살에 새로 시작하는 인생이라니. 막막했지만 그래도 25년간의 거짓말보다는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기태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화야, 나야. 무슨 일이에요? 이혼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받으세요. 그게 아니야. 꼭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더 얘기할 거 없어요. 25년이면 충분해요. 제발 한 번만. 정말 중요한 얘기야. 목소리에 뭔가 절박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기태 씨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안 만나요. 정화야, 25년 전 일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25년 전이라고요? 왜 갑자기 25년 전 얘기를? 우리 아이 얘기야. 그 말에 제 손이 떨렸어요. 25년 전 잃었던 아이 얘기를 왜 지금 꺼내는 거죠?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정화야, 제발. 한 번만 만나자. 그럼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달라질 게 뭐가 있어요? 내가 25년간 숨겨왔던 진실이 있어. 또 거짓말 하려는 거예요? 아니야. 이번엔 정말이야. 정화야, 제발. 한 시간만 시간을 줘. 뭔가 평소와 다른 기태 씨의 목소리였어요. 정말로 절박해 보였습니다. 한 시간만요. 그 이상은 안 돼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희는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기태 씨는 평소보다 훨씬 초췌해 보였어요. 일주일 사이에 많이 늙은 것 같았습니다.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25년 전 얘기라고 했죠? 기태 씨는 커피잔을 꽉 쥐고 있었어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정화야. 그가 제 이름을 부르며 말을 시작했어요. 그 목소리엔 망설임이 가득했습니다. 25년 전, 너 출산 도중 혼수 상태였잖아. 그때 병원에서 아이가 사산됐다고 했어. 심장 박동이 없다고. 나도 그대로 믿었고, 저는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들었어요. 근데 그게 오진이었대. 아주 미약하게 심장이 뛰고 있었던 거야. 대부분은 놓치기 쉬운 정도였고, 살아도 중증 장애일 가능성이 높다고. 의사도 조심스럽게 말했어.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요? 기태 씨는 무릎 위에 깍지 낀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넌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고, 난 널 살리는 게 먼저였어. 의사도 아이 상태가 위중하니 일단 위탁기관에 맡기자고 했고, 나도 그렇게 했어. 너도 못 일어나고 있었고, 아이도. 살 확신이 없었으니까. 저는 말없이 그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눈 안에서 25년이라는 시간이 조용히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며칠 뒤 연락이 왔어. 아이가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상태는 여전히 불안정했고, 그때는 이미 보호시설 절차가 들어간 뒤였어. 내가 되찾고 싶어도 법적으로는 쉽지 않았고, 저는 입술을 꼭 다물었어요. 이미 나는 병원에도 너에게도 아이는 사산됐다고 말해버린 상태였어. 기태 씨의 어깨가 눈에 띄게 축 처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뒤에서 지켜보기로 했어. 후원자 자격으로.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하늘이라는 이름을 알게 된 건 한참 후였어.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하늘이가
우리 아이라는 거예요? 그래. 기태 씨는 조심스럽게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유진이는 하늘이 딸이야. 우리 손녀야.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25년간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이가 살아 있었어. 그리고 예쁘게 자라서 엄마가 되었어.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왜 말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아이가 살아날지 확신할 수 없었어.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기회는 있었는데 매번 놓쳤어. 기태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늘이가 사춘기 때 부모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을 때, 그때 용기를 냈었어. 근데 내가 시험관 시술 받겠다고 하던 시기였어.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 저는 그때를 기억했어요. 30대 후반 마지막 희망이라며 병원을 전전했던 시절을 말이에요. 하늘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대학 졸업할 때도 이제는 말해야겠다 싶었어. 근데 하늘이가 부모는 저를 버렸다고 말하더라고. 그 말을 들으니 더더욱 기태 씨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유진이가 태어났을 때가 가장 힘들었어. 너한테 손녀가 생겼다고 말하고 싶었어. 근데 25년이나 숨겼다가 갑자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25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를 말이에요. 작년에 하늘이가 직접 친부모를 찾겠다고 했을 때, 그때 정말 말하려고 했어. 근데 25년간 거짓말한 아버지를 받아줄까 싶어서 저는 머리가 복잡했어요. 하지만 기태 씨의 25년간 고민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미뤘던 거예요? 그래.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워졌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너한테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 그리고 하늘이한테도 25년간 숨겨왔던 아버지라고 하면 받아줄까 싶었어.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25년간 기태 씨가 얼마나 고민했을지 이제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25년간 혼자 지켜본 거예요? 그래. 후원자로 멀리서나마 우리 딸이 잘 자라는지 지켜보고 싶었어. 저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어요. 하늘이는 자기 부모가 누군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 보육원에서 자랐고 나는 그냥 후원해주는 아저씨로만 알고 있어. 몇 년 전부터 친부모를 찾고 싶다고 말했어. 그럼 제가 갑자기 나타나서 엄마라고 하면 받아줄 거야. 하늘이는 착한 애야. 그리고 오랫동안 부모를 기다려왔어. 기태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아야,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짜 가족이 되자. 진짜 가족이라고요? 25년 만에 되찾은 딸, 그리고 처음 만나는 손녀와 함께 유진이는 뭐라고 해야 하죠? 할머니라고 부르게 하면 돼. 진짜 할머니니까. 할머니. 저에게도 할머니라고 부를 손녀가 있었던 거예요. 정아야, 하늘이가 너를 정말 많이 닮았어. 성격도 웃는 모습도. 그리고 유진이는 어릴 때 하늘이를 그대로 빼다 박았어. 그 말을 들으니 더욱 실감이 났어요. 정말로 제 딸이 살아 있었던 거예요. 기태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정아야, 미안해. 25년간 정말 미안했어. 매번 말하려고 했는데 매번 기회를 놓쳤어. 하지만 이제 모든 걸 바로잡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25년간의 오해와 슬픔, 그리고 기태 씨의 긴 고민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희망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만날까요? 내일 부산에 가자. 그리고 모든 걸 말하자.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25년 만에 만나게 될 딸. 그리고 처음 만나는 손녀. 진짜 가족이 되는 순간이 드디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기태 씨, 응? 정말 우리 딸이 맞을까요? 2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맞아. 확실해. 하늘이를 보면 젊을 적 당신을 보는 것 같아. 그리고 DNA 검사도 했어. DNA 검사요? 몇 년 전에. 확신을 갖고 싶어서. 하늘이 모르게 했어. 99.9% 일치했어.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저는 정말로 믿을 수 있었어요. 25년 만에 되찾은 딸. 내일이면 진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와 기태 씨는 부산행 KTX에 몸을 맡겼습니다. 기차 안에서 저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려서 숨쉬기도 어려웠습니다. 25년 만에 만나게 될 딸. 그리고 처음 보게 될 손녀. 정말로 꿈 같은 일이었어요. 긴장하지 마. 하늘이는 좋은 애야. 기태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더욱 떨렸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엄마라고 하면 놀라지 않을까? 믿어줄까? 부산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하늘이가 사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며칠 전에 몰래 지켜봤던 그곳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기서 우리 딸이 살고 있구나. 아파트 앞에서 기태 씨가 하늘이에게 전화했어요. 하늘아, 나야. 아저씨, 지금 집에 있어? 네,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같이 올라가도 될까? 그럼요. 언제든지 오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저는 손을 꽉 쥐었어요.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14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췄어요. 기태 씨가 1402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아저씨야. 하늘아.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늘이가 나타났습니다. 25년 만에 보는 제 딸이었어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런데 이분은 하늘이가 저를 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들어와. 얘기할 게 있어. 기태 씨의 목소리도 긴장되어 있었어요. 거실에 앉자 하늘이가 차를 내오려고 했지만 기태 씨가 말렸어요. 하늘아, 앉아. 중요한 얘기가 있어. 네. 무슨 일이세요? 하늘이는 조심스럽게 저와 기태 씨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기태 씨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하늘아, 너 항상 친부모를 찾고 싶다고 했잖아. 네. 그런데 갑자기 왜요? 이분이 너의 엄마야. 그 순간 하늘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네. 뭐라고요? 정말이야. 이분이 너의 진짜 엄마야. 하늘이는 저를 바라보며 눈을 크게 떴어요. 그럼 이분과 아저씨하고는 어떤 관계인데요? 내 아내지. 그러니까 나는 너의 아빠야. 진짜 아빠. 하늘이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이해가 안 돼요. 25년간 저를 버리고 사셨으면서 갑자기. 버린 게 아니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는 내가 죽었다고 알고 있었어. 25년간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았어. 죽었다고요? 하늘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기태 씨가 25년 전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혼수 상태, 사산오진, 보육원 위탁, 그리고 25년간의 후원. 모든 걸 들은 하늘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럼 25년간 저를 도와주신 건 아빠로서 한 거야. 멀리서나마 지켜보고 싶었어.
하늘이가 저를 바라봤어요. 정말, 정말 제 엄마세요? 그래, 정말이야. 저는 가방에서 준비해온 사진을 꺼냈어요. 25년 전 병원에서 찍힌 신생아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내가 태어났을 때 사진이야. 하늘이는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닮았어요. 유진이랑 정말 닮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25년간, 25년간 부모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왜 나만 혼자인지, 왜 부모가 없는지. 기태 씨가 지갑에서 접힌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여줄까 했는데, 하늘이와 저는 그 서류를 바라봤어요. DNA 친자 확인 검사 결과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99.9% 일치. 그 숫자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정말이구나. 하늘이가 검사지를 들여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정말 제 아빠시구나. 저도 그 서류를 보며 떨리는 손으로 만졌어요. 과학이 증명한 25년 만에 가족 재회였습니다.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일어나서 하늘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었어. 엄마, 정말 엄마 맞는 거죠? 그래. 내 딸 하늘아. 25년 만에 딸을 품에 안고 저는 목 놓아 울었어요. 하늘이도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엄마. 그 말을 듣는 순간 25년간의 모든 아픔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유진이는 어디 있어? 어린이집에 갔어요. 오후에 와요. 그럼 오후에 만날 수 있을까? 네. 유진이도 할머니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할머니. 정말로 제가 할머니가 된 거예요. 오후 4시쯤 하늘이와 함께 어린이집 앞에서 유진이를 기다렸습니다. 엄마, 긴장 안 하셔도 돼요. 유진이는 금방 친해져요. 하늘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25년 만에 딸과 손잡고 걸을 줄이야. 유진아. 하늘이가 손을 흔들자 작은 아이가 뛰어왔어요. 엄마. 유진이가 하늘이 품에 안겼어요. 유진아, 엄마가 소개해줄 사람이 있어. 누구요? 할머니야. 진짜 할머니. 유진이가 저를 바라봤어요. 안녕, 유진아. 나는 너의 할머니란다. 할머니요? 정말요? 그래, 정말이야. 유진이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환하게 웃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리고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제 품에 안긴 손녀를 바라보며 저는 또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 왜 울어요? 할머니가 너무 기뻐서 그래. 그럼 이제 할머니도 같이 살아요? 유진이의 천진한 질문에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이제 할머니도 가족이야. 그날 저녁 4명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하늘이가 직접 만든 음식이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엄마 요리 솜씨를 닮았구나. 제 말에 하늘이가 웃었어요. 정말요? 엄마 요리 잘하세요? 그럼. 아빠가 제일 좋아했어. 기태 씨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내일도 와요? 유진이가 제 옆에 앉아 물었어요. 그럼. 할머니가 매일 올게. 와, 좋아요. 유진이가 박수를 치며 좋아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25년 만에 되찾은 딸, 그리고 처음 만난 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할 줄이야. 엄마. 하늘이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그동안 정말 힘드셨죠?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저도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25년간 정말 보고 싶었어요. 이제 매일 볼 수 있어.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그날 밤 하늘이가 말했어요. 엄마, 아빠, 오늘은 여기서 주무세요. 갑자기 헤어지기 싫어요. 괜찮을까? 불편하지 않아? 전혀요. 유진이도 할머니, 할아버지랑 자고 싶어 해요. 정말로 유진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할머니, 오늘 우리 집에서 자요. 그래, 우리 다 같이 자자. 그날 밤 하늘이 집 거실에서 기태 씨와 조용히 얘기했어요. 유진이는 하늘이와 함께 방에서 잠들었고 저희는 거실 소파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뭐가? 딸을 지켜줘서 25년간 혼자 지켜줘서 기태 씨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나도 고마워. 용서해줘서 이제 우리 진짜 가족으로 다시 시작해요. 그래. 하늘이도 유진이도 함께. 아침에 일어나니 유진이가 제 옆에 와서 잠들어 있었어요. 언제 나왔는지 작은 손으로 제 팔을 꼭 안고 자고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족이 된 거구나. 그 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희는 자주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때로는 하늘이와 유진이가 서울에 올라오기도 했고요. 한 달 후 하늘이가 서울로 이사하기로 했어요. 가족이니까 가까이 살아야죠. 하늘이의 말에 저는 정말 기뻤어요. 이사 온 첫날 유진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가족이에요? 그래. 이제 정말 가족이야. 와, 할머니 있는 가족. 유진이가 제 손을 잡고 깡충깡충 뛰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사라진 게 아니었다는 걸. 다만 다른 모습으로 다른 곳에서 자라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완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기태 씨와 저, 그리고 딸 하늘이와 손녀 유진이. 25년간의 후원자였던 기태 씨는 이제 진짜 아빠가 되었고 25년간 홀로 살아온 하늘이는 이제 진짜 딸이 되었고 그리고 저는 25년 만에 진짜 엄마가 되었어요. 늦었지만 이제야 시작된 우리의 진짜 가족 이야기. 그 첫 페이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어머나 사연이었습니다.